대선 막판에는 토론이나 정책 공약 발표, 과거의 대선 방향을 움직였던 수도 이전 공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대선의 향배를 결정하게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공약들로 인해서 그 이후에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이런 걸 보자면 그런 공약들을 함부로 하는 것을 잘하는 짓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대선에 남은 부분은 네거티브고, 네거티브는 저는 부정적으로 네거티브란 용어를 갖다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네거티브는 그냥 우리말로 네거티브의 번역이 검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는 마이너스형, 한마디로 상대방을 음해하고 헛뜯는 공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고요. 근데 지금 네거티브의 검정의 핵심 카드는 문재인 측이 지고 안철수 측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근데 오늘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노무현 정권 때 외교부 장관을 했던 인물이 2007년이죠. 당시에 이 UN 인권 결의안 문제를 그렇게 이 노무현 정권에서 한국이 기권을 하게 됐는데, 미국이 주도해서 매년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한국이 기권을 했는데, 작년에 이 기권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북한에 물어봐라 했다 말에 대한 논란이 좀 있다가 재단 문제 터지고 최순실 게이트 터지면서 허지부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작년에 당시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이런 불씨를 질른 부분은 자신의 회고록을 출판하면서 그 회고록에서 이 문재인 후보와 당시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기권하는 부분에 관해서 했던 역할들을 담아서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송민순 전 장관이 추가적으로 당시 정부가 사전 확인한 북한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작성 문건으로 보이는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대선 전국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때 문 후보를 비롯한 노정권의 핵심들이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다라는 뉘앙스를 뒷받침할 청와대 문건이라는 것을 공개했고, 이것은 문 후보한테는 큰 타격이 될 소지가 있고, 지금 10% 이상 벌어져서 쫓아가기가 어려운 안 후보 측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는 소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문건에 대한 추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 있는 듯 뉘앙스는 풍겼지만은 송민순 전 장관은 더 이상 확전을 자제하면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송민순 전 장관이 노무현 정권 때 외교부 장관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곤란해질 그런 이야기들을 왜 자서전에 담았을까 하는 의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외교부 직전 장관 출신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돕기 위해서 송민순 전 장관이 그런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나 추측하는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선 지금 20일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런 문건이 공개된 데는 아마 이 대선을 거의 굳혀가던 문 후보 측에 대한 일종의 타격을 입히고자 하는 뜻이 포함된 공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앞으로 파장이 만만찮을 걸로 보이는데요. 송민순 전 장관은 작년 10월에 발간한 회고록 비행하는 움직인다에서 당시 정부가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즉 북한이 자기 주민들을 탄압한다라고 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그걸 북한에 물어가지고 우리가 기권할까 말까 하면 북한이 뭘 하겠습니까? 야, 그딴 걸 묻고 앉았냐? 알아서들 해라. 그 말이라고 하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북한의 답도 그래 사실상 왔어요.
그래서 더맨더머도 아니고 북한에 결제받았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확산이 되었죠. 송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 아세안 이 플러스 3 회담에서 참석 중이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북한에 물어본 결과를 보고한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에 한번 알아보자. 우리 이걸 찬성할 건가 반대할 건가 논란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북한이 뭐라 하는가 한번 알아보자라고 문 실장이 말했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시점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주적 논란이 벌어진 이틀 뒤에, 주적 논란이 한참 확산된 시점에서 이 문건이 공개되었다라는 부분, 즉 문 후보에게 불리한, 한마디로 북한 관련 문건이 공개됐다라는 부분은 참 이 시점이 아리까리합니다. 송 장관이 공개한 문건은 당시 정부가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청와대가 문건 형태로 정리한 것으로, 문건에는 남측이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의 적대적인 미국 등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에서 채택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담한다는 것은 남북 간의 한마디로 이 공동선언에 대한 위반이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요, 당시 10월 4일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김정일과 14 공동선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너네들 오자 말자 이런 식으로 우리 뒤통수를 때리느냐 하고 북한이 말한 거죠. 문건에는 또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14선언에 따른 이 남북관계 이행에 중대한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공가를 쳤습니다. 남측이 진정으로 14선언 이행과 북과의 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인권 결의안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우리도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북한이요, 간이 배 밖에 나와가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야 너네 우리하고 관계 잘 하려면 똑바로 알아서 해, 이런 이야기로 지금 보입니다. 문건 하단에는 손으로 쓴 글씨로 이 오후 6시 30분 전화로 접수, 국정원장 안보실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이는 북한의 입장을 전달받은 김만복 국정원장이 당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했고, 백 실장은 이를 문건으로 정리해서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후 6시 30분 전화로 접수라는 부분은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과 싱가포르 간에 전화를 통화했다고 몇 시에 전화 접수 이래 쓰겠습니까? 이거는 북한한테 물어보고 전화로 북한의 뜻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100%죠. 그래서 김만복이가 백종천이한테 6시 30분 전화로 통화한 그 내용을 싱가포르에 있는 백종천이한테 알렸다는 겁니다. 특히 송 전 장관은 기권 결정을 둘러싼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당시 자신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이라며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 라는 메모도 공개를 했습니다. 문 실장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후보를 지칭한 걸로 보입니다. 물어보면 뻔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 물어보라고 해서 물었더니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가 문 후보와 민주당은 송민순 회고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며 기권 결정을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북한에 우리가 입장을 통보했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송 전 장관의 문건이 공개되자
지금 다른 당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후보 신이 났겠습니다. 송 전 장관에 따르면 문 후보는 크게 거짓말을 한 게 된다. 국민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고 안보 관련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분한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있겠나. 안 후보 캠프의 김유정 대변인은 지난 2월 9일 방송에 출연해서 송민순 해구록에 나오는 대북 결제에 관한 논란은 왜곡된 것이라고 문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 문 후보는 더 이상 대선 전국을 거짓말로 물들이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유승민 후보 측 지상욱 대변인 단장은 정직하지 않은 대통령은 북핵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래 말을 했고, 여기에 맞서 민주당은, 문 후보와 민주당은 기권 결정을 한 이후에 북한에 통보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고, 송민순 후보의 공개를 색깔론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11월 16일 회의에서 인권 결의안 기권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라는 거고,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한 이후 우리는 북측의 입장을 통보했을 뿐이고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당사 선대위 회의에서 주적 개념으로 그전은 공격하더니 이제 실체도 없는 개인 메모까지 등장한다. 얼마나 급하면 그러느냐. 색깔론 종북몰이 안 통한다 했고, 자, 문 후보는 이 문제의 핵심은 송민순이 주장하는 11월 16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기권이라는 반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아니면 결정하지 않고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느냐 하는 건데, 분명히 말하지만 16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기권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북한은 통보 차원으로 한 것이지 북한의 방침에 대해서 물어본 바도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송 전 장관이 회고록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생각하고 자신에 대한 왜곡도 있었다면서 지난 대선 때는 NLL로 부품 공작을 하더니 이제는 또 새로운 색깔론과 부품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 후보요. 작년에 엄청 시끄러웠는데 지금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 그 일이 또 터졌습니다. 자, 이 논란이 주적 논란과 맞물려서요. 굉장히 시끄러워질 건데, 향후 예상되는 문 후보의 측의 대응은 이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아마 이 나머지 후보들을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후보들은 저기 밑에 쳐져 있으니까 아마 안철수 후보 측이 문 후보 측의 또 공세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문 후보 측은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 후보 지지가 38에서 한 45까지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공격을 맞는다 하더라도 빠질 표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측의 표는 매우 공고하게 콘크리트처럼 뭉쳐져 있기 때문에 확산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줄여 축소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래서 다른 또 논란으로 이 논란을 진화해 가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요. 보수 후보들 전체는 이 논란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이 논란을 주도하면서 본인이 문 후보를 제끼는 그런 반사 이익을 얻으려면 안 후보가 안보 문제에서 명확한 입장에 서 있을 때 문 후보에 대한 이런 어떤 행동들에 대한 거부감이 안 후보 쪽으로 싹 쏠려 들어갈 건데, 현재 안 후보 또한 문 후보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런 이 이념과 관련되는 논란에서 깔끔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4월 6일날 관훈 토론회에서 사드 당론을 정하겠다 하고 박지원 대표도 이틀 뒤인가 언론에 말했는데, 지금 2주를 지나서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 사드 당론 뭐 하겠습니까? 이래서 선거 끝나지요. 햇볕 정책에 대한 입장도 그러하고 대북 송금도 공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 후보가 이 문제에서 공세를 취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또 학창시절에 자기가 자서전에 스스로 기재해 놓은 객기 어린 해프닝 같은 대지 발전제 문제로 또 아침 내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홍 후보의 그런 부분은 트럼프처럼 홍 후보한테 뭐 어설프거나 실수하거나 말 실수하거나 행동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국민들이 깔끔했던 사람에 대한 실망을 바라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대지 발전제 논란은 아마 오늘 지나면 조용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 후보가 이 문제도 사과를 했는데 빨리 사과 잘 했다고 봅니다. 자, 송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 이 북한의 입장을 적은 어떤 그 문건에 보면요. 문건에는 무궁화와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송 전 장관은 이것이 청와대 문서, 즉 청와대 종이에 있는 마크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전 장관은 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 후보가 최근 JTBC 등과의 회견에서 자기가 주장한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자기가 거짓말한 게 됐는데 내가 자료를 공개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공개했다. 문 후보는 19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국정원이 북한에 직접 물어봤다라는 게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공개한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 쉽게 가라앉지 않고 오래 갈 겁니다. 문 후보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추적이라고 하지 왜 그걸 하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몰려가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